서울 한강공원. 유럽에서 온 외국인 커플이 일대를 거닐고 있습니다. 날씨는 다소 흐릿하고 강물은 불어나 있는 모습인데요. 요 며칠 비가 많이 내렸던 모양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아쉽다. 내일은 좋을 거라고 했어. 꼭 그러길 바래야지. 근데 저기 좀 봐. 저게 뭐야? 물이 잔뜩 불어난 강 위에 뭔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무언가를 본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독일에서 온 마르티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티나예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곳에 있어요. 저도 서울이거든요. 노트북을 챙겨와서 여유로운 모닝커피 마시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호텔 조식도 챙기고 왔는데 남자친구는 잠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제가 키보드 달칵거리는 소리를 쉬지 않고 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쿨쿨 자고 있네요. 이 글을 다 썼을 무렵에는 과연 깰까요? 제 남자친구 이름은 구스타프예요. 같은 독일인이죠. 일하다가 만났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6년째 만나고 있으니 말 다 했네요. 아마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헤어질 생각도 없고. 저는 어련히 결혼하겠다 싶은데 구스타프도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네요.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으려나. 하지만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설이 좀 긴가요?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오래 만날 수 있는 건 저희가 잘 통하기 때문이겠죠. 잘 통하고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짜릿하게 좋은 게 아니라 잔잔하게 좋습니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짜릿했죠. 지금은 서로가 너무 편해져서 취미도 거의 완전히 같아요. 둘 중 누구 하나가 새로운 것에 꽂히면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함께 즐깁니다. 그게 활동이든 무언가를 감상하는 일이든. 대략 1년 전부터 구스타프가 새롭게 좋아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드라마였어요. 명불허전이라는 제목이었죠. 그걸 우연히 봤는데 세상에 너무 재밌다면서 푹 빠져서 보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봤는데 그 드라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불허전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다른 한국 드라마도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서부터는 저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틈만 나며 구스타프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좋아하게 됐죠. 나중에 언젠가는 한국에도 놀러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태국이죠. 저희는 기념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이 아니라 꼭 태국에 가고 싶었는데 구스타프가 태국 말고 한국에 가자고 하길래 좀 화가 났어요. 구스타프도 저도 한국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저는 태국에 꼭 가고 싶다고 100번은 말해왔기 때문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가 이미 항공권을 예매해둔 상태더라고요. 둘 다 가면 되지 않았냐 싶으시겠지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안 됐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다음에는 꼭 태국에 가는 걸로 정하고 일단은 제가 져줬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한 구스타프한테 화가 많이 났지만 화를 풀기로 하고 한국 여행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 슬슬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저도 좋아하는 가고 싶은 나라이긴 했으니까요. 저희는 각자 직장에서 휴가를 확보했고 최대한 길게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1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먼 나라로 여행 떠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기나긴 비행시간이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차 적응까지 해야 해서 하루는 버리는 거나 다름없었죠. 저희는 일단 숙소로 가서 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일단 날씨가 좋았어요.
저는 날씨 영향을 꽤 받는 편이라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날씨 좋은 날 걸어본 서울은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울에는 놀 곳이 되게 많았어요. 역시 수도인가 싶었죠. 박물관도 갔고 한옥마을도 갔고 경복궁도 갔고 청계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네요.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은데 시간과 체력, 경비는 한정적이라서 하루에 3군데만 갔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다음 날은 뭐 하면서 놀까 하고 있었는데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나. 실내에서 놀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야외 데이트를 훨씬 좋아해서요. 일기예보를 보니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내내 비가 내릴 거라고 해서 저는 슬퍼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날씨 같은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실내 데이트만 하다가 갈 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롯데월드에 갔어요. 실내에 마련된 놀이공원이죠. 야외가 아닌 점이 상당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놀이공원이라 굉장히 즐거워서 꿀꿀하던 기분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링크장에도 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역시 즐거웠습니다. 다 놀고 나왔을 때 비만 안 내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한강이었는데요. 아직 한강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와버리다니. 비 내리는 날에 우산 들고 걷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한국에 또 와야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다음 날도 다를 바 없이 실내 데이트를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갑자기 날이 갠 거예요. 날씨가 좋지는 않았어요. 좀 흐렸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일기예보도 보니까 흐리기만 할 뿐 비는 안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자고 있는 구스타프를 깨워 당장 나가자고 했죠. 당장 한강으로 갔다가 남산타워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강에 갔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었던 탓에 강물이 잔뜩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오리배 타는 건 나오기 전부터 단념을 했었죠. 단지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피크닉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지만 한강에 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먹거리를 사려고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가던 중에 편의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거 뭐야?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건가?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 편의점은 부상형 한강 편의점으로 건물 바닥에 부력을 낼 수 있는 밀폐 공간이 마련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일대에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가장자리의 쇠기둥이 건물을 지탱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뜨는 그 편의점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하네요. 옛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편의점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니까 언젠가부터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을 부양식 건물로 바꿔버렸다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라 정말 신기했습니다. 신기해서 가보고 싶었지만 가는 길이 물에 잠겨 있으니 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신기한 편의점 구경으로 만족했습니다. 저희는 안전한 지대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음식을 골랐어요. 구스타프가 라면 기계를 발견해서 라면을 먹기로 했죠. 한국에는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물에 둥둥 뜨는 편의점도 있는데 라면을 끓여주는 기계까지 있다니. 컵라면보다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라면을 끓인 다음 먹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일반 라면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업돼서 맥주까지 사서 같이 마셨습니다. 오리배도 못하고 피크닉도 못했지만 신기한 것도 보고 맛있는 라면도 먹어서 즐거운 하루였네요. 그렇게 한강공원 데이트를 마치고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대단한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냥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는 것이 운치 있고 좋았어요. 왠지 날이 흐려서 더 운치 있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비까지 내렸으면 더 분위기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저는 비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말이에요. 남은 날 동안에는 또 운이 좋게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만 있는 건 못내 아쉬워서 다른 지역까지도 쏘다녔어요. 인천까지도 갔는데 그곳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차이나타운.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이죠. 한국 여행을 왔는데 덤으로 중국 여행까지 한 것 같아서 괜히 이득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미 테마파크에서도 놀았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있을 거 다 있어서 알찬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바이킹인데 월미도에서는 관람차가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인천에서도 신나게 놀고 돌아와서 지금은 숙소에 있죠. 이제 독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제주도도 가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지방은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에 한국에 또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꼭 지방에 가볼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마르티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